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민생회복 지원금 15만 원에서 52만 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준비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좀 복잡하죠. 숫자가 많아서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15만 원은 다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30만 원 받는 분들도 계시고 50만 원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플러스 2만 원 합해서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비 쿠폰이 여러 형태로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7월 정도가 될 텐데 일단 전수미 변호사님은 혹시 52만 원에 해당되십니까? 15만 원에 해당되십니까? 15만 원에 해당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재용 회장님도 15만 원이시잖아요. 예.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번에 소비 쿠폰 지원의 특징은 이제 보편적이면서도 선별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 두 가지 믹스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이제 일반 그리고 이제 상위 10%로 나눈 건데. 자신의 가난함이나 이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기 힘드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점에서 그거를 이제 보편적이긴 하지만 선별적으로 했다는 거는 예산에 대해서도 역시나 실용적으로 이제 어떻게 고효율적으로 이걸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지점이 좀 보이고 무엇보다 저도 학생 때 돈 500원이 없어서 2,500원 짜장면을 이제 못 먹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푼돈이고 뭐 포퓰리즘이고 이렇게 비판하실 수 있지만 어떠한 분들에게는 그게 정말 내가 먹고 싶었던 밥 한 끼 아니면 정말 필요했던 어떤 필수품을 사는 그런 귀한 용도 그것이 이제 어떤 나비 효과로 인해서 정치의 이제 경제의 활성화를 이끄는 효과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바람직한 그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포퓰리즘 의혹이 논란이 있지만 일단 바람직하다. 민생의 어떤 돈을 온기를 돌게 하기 위한 마중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송영원 전 대변인. 그러니까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소비 쿠폰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물론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서는 저 쿠폰을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같은데 저 소비 쿠폰을 쓰이는 건 좋은데요. 근데 만약에 소비 쿠폰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가서 물건을 뭘 사 먹어도 비싼 집, 고급 식당,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지 그 장사가 안 되는 집에 가서 쓰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복 지원금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됐든 지역화폐가 됐든 소비 쿠폰이 됐든 이런 방식으로 소위 민생회복 지원금을 나눠준다고 했을 때 골목 상권에 온기가 돈다고들 여권에서는 표현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것은 자영업 내에서의 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장사가 되는 곳만 여전히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번에 채무 탕감도 일부 진행한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도 타겟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7년 동안이나 5천만 원 이하 연체를 하신 분들은 그 빚을 못 갚는 상태이고 신용 불량이 되셨기 때문에 자영업을 접은 경우가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요. 소상공인진흥공단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의 평균 폐업 비용이 1,558만 원이라고 합니다. 폐업 기간이 11.9개월이에요. 돈이 없으면 폐업도 못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폐업을 하면 한꺼번에 대출을 다 갚아야 돼요. 그걸 한꺼번에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자는 근근히 내가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데 사실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을 떠나신 분들이 지금 채무 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타겟팅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은 결국은 더 정교하고 정밀한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민생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확장 재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면 짧게요.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빚 안 갚은 사람이 위너네.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빚탕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은 안 갚고 버티는 게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정권 바뀔 때마다 드는 건 아닌지요?
그 부채 탕감 정책이 있을 때마다 그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실제 그런 효과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는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자영업자든 아니면 장기 연체자든 간에 향후 어느 시점에서 정부가 반드시 내 빚을 탕감해 줄 것이니 나는 연체 상태로 계속 있겠다. 이렇게 생활할 분은 없겠죠. 왜냐하면 채무 연체 상태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요. 이 자체를 이제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 침체 경기를 살리는 데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공감해 주실 거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